자, 교과서 399페이지를 보세요. 399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아래 7번의 중간 처분의 등기의 말소 이래 나와 있거든. 요게 어려워요. 어려운데 시험에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은 1순위가 가등기의 대상을 갖고 시험 문제를 해요. 가등기의 대상을.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여기에 나오는 중간 처분의 등기의 말소거든. 여기 조금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운데 오늘 손을 댑니다. 자, 동그라미 1번으로 갈게요. 가등기 의견 본등기를 할 때는 가등기 후 본등기 사이에 있는 본등기에 적었습니다. 권리를 침해 하는 제3자 권리 취득의 등기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적었습니다.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이를 직권으로 말소한다. 나오죠? 네. 그러면 거기에 중간 처분의 등기가 찾았습니까? 네. 밑에다가 가등기 이후의 등기. 중간 처분의 등기라는 말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을 넘기겠어요. 넘기면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등기간에 가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는 죽었습니다.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의 등기 명인에게 동그라미 칩니다. 통지. 그러니까 말소했으니까 당사자한테 알려줘야 된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리로 잠깐 와보세요. 자, 이리 오세요. 그럼 여기에서 받아들일 때 이랍니다. 가등기가 있고 본등기가 있거든. 그럼 가등기는 1월 2일 날 했어. 본등기는 7월 1일 날 했어. 그러면 요 사이에 있잖아요. 많은 등기들이 들어올 수 있지. 됐죠? 요 사이에 들어오는 등기 중간 무슨 등기다? 처분의 등기. 그럼 이 중간 처분의 등기라는 말은 가등기 이후 본등기 이전에 들어온 등기를 중간 처분의 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 하면은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그럼 여기서 침해하면 말소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은 가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입니다. 없는. 그럼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등기간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면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 그러면 둘 중에 한 개만 해당하면 말소입니다. 오케이? 한 개만 해당하면 말소입니다. 다시 해볼게요.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라는 거 이해하죠? 오케이? 네.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습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입니다.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권리는 침해하는데 양립은 돼. 오케이? 네. 그럼 말소다, 말소아니다? 말소. 자, 정답입니다. 권리는 침해하지 않는데 양립이 안 돼. 그럼 말소다, 말소아니다? 말소. 두 가지 다 해당하지 않아야 말소하지 않습니다. 자, 국어 시간입니다. 권리를 침해하면 말소. 이해합니까? 네. 그럼 침해하지 않으면 말소하지 않는다. 양립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양립할 수 없으면 말소. 둘 중에 한 개만 해당해도 말소입니다. 그럼 이걸 풀 때, 자, 요리를 와보세요. 이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느냐, 소유권 이외에 들어왔느냐, 해결 방법이 틀려. 그러면 소유권에 들어왔을 때 말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 가등기 전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습니다.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말소하지 않습니다. 요거를, 자, 우리가 위에 거는 공부하기 아주 쉬워요. 제가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가등기 전에라는 말이 있죠. 이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요 글자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항. 대항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틀릴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그럼 한번 해봅시다. 시작.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르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 요거는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틀릴 사람은 없어.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쉬운 거부터 예를 들어봅니다. 쉬운 거부터. 자, 이렇게 오세요. 1번에, 자, 1번에 갑니다. 소유자가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줄 수 있답다. 이제 가등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갈 수 있냐 없냐 이 소리거든. 들어갈 수 있답다. 그럼 이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리 와보세요. 자,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여러분들 가압류라는 것은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 집어치는 게 가압류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럼 정리합니다. 병은 을한테 돈 1억을 빌려줬다. 그러니까 이쪽이 채권자, 이쪽이 뭐다? 채무자. 됐어요? 자, 두 번째. 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 근데 갑하고 을하고 매매 예약하고 을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가 됐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을의 이름으로 가등기가 되었는데 상식적으로 보세요. 가등기 때 물건이 소유권이 변한다. 본등기 때 소유권이 변한다. 본등기.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을인 것 같으면 당연히 본등기를 한다 안 한다? 해야지. 본등기를 해야 소유권이 변하니까. 맞아요? 네. 그럼 을은 당연히 본등기를 한다라는 말은 언젠가는 소유자가 돼야 안 돼요? 돼. 언젠가는 소유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요 가등기에 이 사람은 언젠가는 소유자가 되거든. 그럼 요 가등기에 미리 가압류를 붙여둘 수 있냐 없냐 이 소리라 붙여둘 수 뭐다? 있다. 이랍니다. 그러면 모르겠거든. 가등기에도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왜 언젠가는 을이 본등기를 하면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부기등기를 배웠거든. 부기등기 몰라도 한 개만 딱 알면 돼요.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무슨 등기? 주등기지. 소유권 이외에 들어오는 등기는 뭐다? 부기등기지. 그럼 칠판을 잠깐만 와보세요. 요리 잠깐 와보세요. 자, 정리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 그럼 이 소유권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다? 있다. 그럼 이건 3번의 가압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두 번째. 여기에 가등기가 있다? 있다. 이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이제 가등기는 소유권이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면 이의 뭐다? 1. 가등기에 무슨 류다? 가압류. 그러면 이 가압류는 여기에 붙어 있는 거지.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이해했어요? 자, 두 번째, 요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주등기. 요거는 뭐다? 부기등기. 그래서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꼭 기억합니다. 이는 주입니다. 이는 종입니다. 종. 시작. 주종. 항상 주등기와 부기등기는 주종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종은 주를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그러면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를 따라간다. 어드와이다? 딱 됐어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을이 다시 할게요.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줬는데 이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뭐다? 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본등기 하는 거예요. 본등기. 그럼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해요. 그럼 이거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입니다. 지운다 안 지운다? 자, 괜찮아. 원점부터 다시 할게요. 아니 이제 자 돼보세요. 네, 괜찮아요. 1번에 1월 2일 날 가등기 해줬어요. 자, 다시 할게요. 가등기 해줬어요. 1월 2일 날 해줬어. 그럼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 했다? 가등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다? 있다. 요거는 3월 2일 날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2월 1일 날 가등기에 무슨 류가 들어왔다? 가압류. 요가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을이 본등기를 해요, 안 해요? 해. 본등기는 7월 1일 날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해요, 안 해요? 해. 그러면 요거 날짜 읽어보세요. 시작. 3월 2일. 요게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있잖아요. 요게 중간 처분의 등기다. 이게 중간 처분의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예쁘게 말하면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거예요. 그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거를 시작. 중간 처분의 등기. 감 잡았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합니다. 을이 글자로 보세요.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어요. 하면은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가등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아까 전에 본등기에도 가등기를 말소한다는다? 안 해? 그러면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있는 가압류도 말소한다는다? 안 하는 거지. 이게 말소가 안 되면 이것도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요거는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오케이? 그럼 요 등기 말소 안 한다는 거 이해합니까? 네. 요걸 읽어보세요. 시작. 해당 가등기 상의 처분 제한의 등기는 말소한다는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요 글자가 들어가거든. 걱정 안 해도 돼요. 조금만 연습하면 아주 쉬운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지, 여기서는 문제가 안 돼. 그럼 요거 하나만 내봅시다. 칠판을 오세요. 이거는 이 글자가 무조건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요리 오세요. 자, 요리 오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구, 얼구. 그럼 좋다. 요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됐죠? 됐죠? 네. 갑은 A에게 임대차 줄 수 있다, 없다? 있지. 자, 우리가 임대차는 매월 며칠 날 들어봤냐? 1월 2일 날 들어봤어요. 그런데 상식으로 보세요. 임대차는 일반적으로 등기한다는다? 안 하지만 갑은 A에게 임대차를 줬다는 말은 임차인 A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받은 걸로 본다? 안 받은 걸로 본다? 받은 걸로 보지. 여러분들 임대차를 아무도 안 살아봤어요. 임대차를 가면 남의 집에 임대차를 살면 당연히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 당연히 받은 걸로 보는 겁니다. 맞다. 그러나 등기는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갑니다. B에게, 요거는 놔둡시다. 그러면 이제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무슨 등기했다? 가등기. 그럼 지금 이제, 자, 요거는 1월 2일에 임대차를 줬어요. 오케이. 네. 2월 1일에 가등기를 줬다, 이 말입니다.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임대차 계약기간 끝났어요. 끝났다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 나가면 되거든.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죠. 그럼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죠. 지금은 이사 나가도 돼요, 안 돼요? 돼. 단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나가면 돼요. 이거는 안다, 모른다? 괜찮아요. 이래보세요. 이제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임대차 살아본 사람이 없다면은, 보세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빼주는 거예요. 보증금을 안 빼주면은 옛날에는 이사를 못 나가. 그럼 대항력이 없어져요. 지금은 이사 나가도 돼요. 단 어른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이사를 나가야 돼요. 요까지 이해됐죠? 네. 그럼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임차권 등기 해놔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임차권 등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보증금 못 받았을 때는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고 이사 나가면 됩니다.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세요. 이거 쉬운 거잖아요. 이사 나가도 된다. 단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를 신청해 놓고 가라, 이 말이에요. 요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법원에서는 등기소에 임차권 등기를 명령하는 거라, 명령. 그러면 이제 1번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졌어요. 됐죠? 그럼 요 임차권 등기는 칠판을 보세요. 3월 2일 날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을이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본등기. 그럼 이 본등기는 있잖아요. 칠판을 봅니다. 4월 1일 날 본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게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 이전에 요게 중간 처분의 등기지. 요게 중간 처분의 등기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걸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해봅니다. 자,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A입니다. 소유자 을이 이걸 말소 안 하면 소유자 을이 껴안아야 된다, 안 껴안다? 껴안아야지. 맞다. 말소 안 하면 껴안아야 된다, 안 껴안다? 그럼 을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나빠. 그래서 을의 권리를 침해했다, 침해 안 했다? 침해. 그럼 이거는 이제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이거는 이제 안 지워요. 왜 안 지우느냐? 칠판을 잠깐 보세요. 비록 이거는 등기는 3월 2일 날 했지만, 맞죠? 네. 1월 2일 날 이미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지. 그럼 답만 합시다. 가등기보다 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지. 이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에요. 오케이? 네. 여기를 키로 잡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요때 임대차 들어올 때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 안 갖추고 있다? 그럼 요 임차권은 비록 가등기 이후에 들어온 임차권 등기지만 그 전에 이미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은 갖추고 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틀릴 이유는 없어. 그 글자를 안 쓰면 안 돼요. 그럼 자, 한번 해볼게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 잃은 청구권에 가등기를 내줬어요. 가등기 해줬어요. 가등기가 1월 1일 들었습니다. 이 집 병에게 임대차 줄 수 있다, 있죠. 그럼 1번에 임대차 등기를 낸 거예요. 임대차 등기. 오케이? 그럼 임대차 등기는 2월 1일 날 했어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는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요게 중간 처분의 등기 이단이다. 이거는 가등기보다 더 앞에 있다, 뒤에 있다? 뒤에 있다. 그럼 이거는 말소다, 말소이다? 말소. 근데 이게 만약에 이 앞에 오케이?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되었다면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이게 없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말소다, 말소이다? 말소. 그럼 아까 전에 걸 부를 때 임차권은 시작.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이거를 부를 때는 시작. 임차권. 그냥 임차권이지, 이거는. 맞지? 네. 아까 앞에 거는 시작.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네. 글자가 대항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어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자, 이제 여기로 오세요. 여기서 이제 어마어마한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소유권 이외.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이 있습니다. 저당권이. 요게 항상 되어져야 돼. 그래서 용익권과 무슨 권? 저당. 여기서 우리가 뭐 건저당이다, 저당이다, 권리질권이다 그렇게까지 공부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저당하고 건저당은 항상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민법에서는 엄격하게 구별이 될 수 있지만 공시법 시간에는 다 등기가 되니까 통일적으로 공부하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요래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읽습니다.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느냐?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느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됐죠? 네. 그럼 이제 가등기 이후입니다. 가등기 이후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가등기 이후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용익권이 들어왔느냐?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쓰겠어요. 소유권 처분의 제한입니다. 자, 오늘 어마어마한 것을 공부를 해볼게요. 요리 해보세요. 요리 해보세요.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를 나눈다는 것은 됐다, 안 됐다? 되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외는 용익권과 저당권으로 나눈다는 것은 됐다, 안 됐다? 되지. 이게 답이에요. 그럼 제가 제일 잘 쓰는 말입니다. 두 개로 나누었다는 말은 답이 같아, 다르다?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나누는 거예요. 오케이? 같으면 나누지 않습니다. 이해합니까? 자, 그러면 이게 5면 이거는 X예요. 이게 5면 이거는 X예요. 이해했어요? 자, 그럼 요게 이해가 됐다면 지금부터 꼭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요거 무슨 권입니까? 용익권. 요거 남자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전부 다 먹고 여자지. 네, 그럼 나머지는 여기 나오면 돼. 나머지는. 요거 공시법 시간에 무조건 요거 한 개. 나머지는 여기 나오면 돼. 그럼 나머지는 여기 나오는데 실제 가져오는 거는 두 개밖에 안 가져와요. 이게 소유권을 가져와요. 이게 소유권이잖아요. 여기 가져왔다. 그 다음에 처분의 제한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처분의 제한이 암요, 갑요, 가처분 경로. 그러면 앞으로 공시법 시간에 무조건 요래만 나누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럼 요래만 나누면은 이제 답이 다 나옵니다.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이게 O면 이거는 X입니다. 여기서 예외가 있거든. 그 예외는 요 소유권하고 여기에 예외는 지역권에서 예외가 있어. 여러분들 민법을 배우다 보면은 지역권에는 성역지, 요역지로 분류를 해야 하네요. 거기서만 딱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소유권에서 약간 융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틀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라. 나머지 거는 구별하는 거는 뒤에 가면 다 저절로 되게 돼 있거든. 됐죠? 자, 그럼 이제 이리로 오세요. 저리 오세요. 자, 요 그림을 봅시다. 하나만 갖고 공부하면 됩니다.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용익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러면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전세 준 집 다시 전세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럼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건 등기간의 집권으로 말소. 얘 들 거예요.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용익권.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익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됐죠?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괜찮아. 자,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공부할 때 이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갑을병이 있어요. 자, 여기 와보세요.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소유자가 갑인데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전세 계약을 맺고 1.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전세 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무슨 권에 해줬다? 전세. 그럼 이리 오세요.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왔다? 용익권. 전세권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갑이 을한테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줬는데 조금 있다가 병이 와가 1억 더 줄게 이랬다. 그럼 1억 더 줄게 이러니까 병한테는 전세권 등기를 해줘버린 거예요. 바로 한 사람한테는 가등기를 해주고 한 사람에게는 바로 본등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게 이중이냐 이중 아니냐 이 말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가져옵니다. 가등기는 약혼이다 약혼 아니다? 약혼. 본등기는 결혼이다 결혼 아니다? 결혼. 한 사람하고는 약혼했어. 한 사람하고는 결혼했어. 이중결혼 이다 아니다? 아니지. 이다 아니다? 아니지. 빨리 아니다고 그랬어요. 이다 아니다? 아니지. 아닙니다. 이제 본등기 하는 거예요. 본등기 합니다. 그럼 전세에 본등기를 했지. 그럼 이제 이중결혼이다. 이중결혼 아니다? 이중결혼. 그럼 하나는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워요. 전세와 전세는 양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럼 이거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네.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이해됐죠? 대충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100번 할 기거든. 칠판을 보세요. 이제 지금 요거 설명했습니다. 가등기가 전세권에 들어왔거든. 가등기 이후에 전세권이 들어왔거든. 전세권과 전세권은 양립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이건 다 지워야 됩니다. 오케이? 네. 가등기가 전세권에 들어왔습니다. 가등기 후에 저당권이 들어오는 거죠. 지금 배우는 거라. 저당권에. 자, 이리 오세요. 갑이 을하고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해주고 난 다음에 병한테는 저당권 등기를 해줬다 이 말입니다. 병한테는. 이해합니까? 네.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전세에 본등기를 했어요. 그럼 이거 지우느냐 안 지우느냐 이 소리입니다. 답입니다. 이거는 무슨 권? 전세. 무슨 권? 저당. 양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제 하나는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권리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몇 번? 1번. 저당권자는 몇 번? 2번. 이게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럼 이거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죠. 이게 있어도 이게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요. 이 사람 먼저 배당받고 나중에 이 사람이 배당받잖아요. 맞다, 맞다, 맞다. 그러면 소유권은, 저당권은 그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럼 하나만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요거 예를 들어 볼게요. 아니, 쉬워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절로 됩니다.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전세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병한테 매매해버린 거예요. 병한테 매매했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소유권 이전을 했다 이 말입니다. 가등기 이후에.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제 나중에 을이 전세에 본등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등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자, 정답입니다. 이거는 무슨 권? 소유권. 무슨 권? 전세권. 양립할 수 뭐다? 있다. 자, 여기서 보호해줘야 될 자 병입니까? 을입니까? 을. 가등기는 누가 있습니까? 을은 자 보세요.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전세 변함이 있다 없다. 그러면 이 소유자가 달라져도 내 전세 변함이 없으니까 전세권자 을의 권리를 침해했다 안 했다? 안 했. 그러면 이 소유권은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맞죠? 그러면 시험 문제 보세요. 이거 4개 쓰고 이거 1개 쓰면 답은 몇 번? 1번. 이거 4개 쓰고 이거 1개 쓰면 답은 몇 번? 1번. 그 말 아니에요. 얼마나 쉬워요. 됐죠? 아니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래 가는구나 하면 됩니다.
자, 이리 오세요. 이제 이리 오세요. 이제는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요. 저당권. 정리합니다. 가등기가 저당권인데 가등기 이후에 용의권이 들어온 거예요. 가등기 이후에 저당권이 들어온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요래 해봅시다.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저당권. 요거 무슨 권? 용의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두 번째입니다. 요거 무슨 권? 저당권. 요거 무슨 권? 저당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말소 안 하는 거예요. 자, 안 하는지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하겠어요. 이리 오세요. 자, 이리 오세요. 자, 보세요. 보세요. 1번의 소유자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저당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를 을에게 해줬어요. 을에게. 그러면 가등기가 무슨 권에 들어갔다? 저당권. 해주고 난 다음에 이제 요래 가겠어요. 해주고 난 다음에 정답입니다. 2번에는 전세를 줬어. 오케이? 3번에는 저당을 줬어. 저당을. 그 다음에 여기는 소유권을 이전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정의라고 합시다. 무슨 권 이전? 소유권 이전. 자, 그럼 정의합니다. 요 소유권이 요거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자, 그러면 요 전세가 요거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요 저당권이 요거라는 거 이해합니까? 네. 됐죠? 자, 그럼 책으로 갑니다. 그럼 이제 나중에 저당에 본등기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요거 봅니다. 요거는 무슨 권? 저당권. 요거는 무슨 권? 전세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요거는 무슨 권? 저당권. 요거는 무슨 권? 저당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요거는 무슨 권? 소유권. 요거는 무슨 권? 저당권. 양립이 돼야 안 돼요? 돼. 이제 양립은 다 됐어요. 이제 권리를 침해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 되죠? 이거는 몇 번? 1번. 몇 번? 2번. 요게 있어도 1번의 권리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지. 요거는 몇 번? 3번. 요거는 몇 번? 1번. 이게 있어도 1번의 권리는 침해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그럼 요거는 무슨 권? 소유권. 소유대가 달라져도 내 저당권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저당권자 을의 권리를 침해했다, 안 했다? 안 해. 그럼 말소 전부 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저당권의 가등기가 들어오면 말소되는 거는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하기 쉬워요. 저당권의 가등기가 들어오면 말소되는 게 없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신기하게 됐다 안 됐다? 됐어. 그러면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는 요거 읽어보세요. 시작. 용의권. 요거 있죠. 요 두 개로만 딱 나눈다는 것만 딱 갖고 가면 공식 공부 30%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보세요. 칠판을 봅니다. 소유권 뭐다? 이외. 그럼 소유권 이외에는 용의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다, 없다? 있다. 요래 해가, 요게 한 개. 안 쓴 거는 여기 나오라, 이 말이야. 안 쓴 거는 여기 나오라, 이 말이야. 남자 아니면 전부 다 여자라니까. 그럼 안 쓴 거는 여기 나오는데, 가져오는 거는 두 개만 가져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유권을 가져오고 처분에 제한 압류, 가처분, 경매를 가져오면 된다, 이 말입니다. 됐죠? 네. 요래만 딱 나누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한번 해볼까요? 앞에서 배운 거 해볼까요? 자, 부동산 일부입니다. 그 다음에 합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중입니다. 그 다음에 하천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대지권입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입니다. 이게 한 방에 전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정리합니다. 부동산 일부죠. 부동산 일부는 방 한 칸이다. 오더와이더. 방 한 칸에 전세 돼요, 안 돼요? 돼. 임대차 뭐다? 돼. 토지의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설정할 수 뭐다? 있다. 그러니까 이게 O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 X 이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동산 일부에 되면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합병할 수 뭐다? 없다. 여기서만 딱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용의권은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다, 없다? 있지. 성역지는 일부에 돼야 안 돼요? 돼. 요역지는 일부에 안 돼. 그럼 요역지는 합병할 수 뭐다? 없다. 자, 여기서는 소유권입니다. 소유권. 소유권은 부동산 일부에는 안 되지. 그러나 소유권은 당연히 합병할 수 뭐다? 있다. 여기만 차이 납니다. 소유권,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달라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 다음에 지분이죠. 지분의 매매가 돼야 안 돼요? 돼. 그럼 이거는 뭐다? X. 이중입니다. 전세 준 집 다시 전세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은행의 저당권 10억이면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 여러 개 할 수 뭐다? 있다. 가압류 10개 들어올 수 뭐다? 있다. 소유권은 이중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죠?
맞아요. 네. 그러면 성역지죠. 성역지는 이중으로 돼야 안 돼요? 돼.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지역권만 약간 차이만 신경 쓰면 됩니다. 하천이죠. 하천의 용익권은 O 덱스타 X. 그럼 이건 뭐다? O. 여기는 공발디랍니다. 집합 건물입니다. 토지만 매매돼야 안 돼요? 안 돼. 그러면 토지만 전세 줄 수는 뭐다? 있다. 이럽니다. 그럼 여기 이제 가등기 나오죠? 오케이? 네. 그럼 여기서 아까 전에 이야기할 때 요거잖아요. 그죠? 요거죠? 요리 가면 오덱스, 말소다 말소이다? 말소. 이리 가면 말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맞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말소되는 거 있다 없다? 없다. 됐다 안 됐다? 빨리 됐다고 그러세요? 네. 나중에 요리 딱 가면 됩니다. 그럼 오늘 그 정도만 공부해 두시면 됩니다. 통과. 400페이지 가입시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 400페이지가 조금 부담스러운데, 이거는 두 개만 딱 외우면 돼요. 두 개만. 그러면 여러분들 책에 가처분을 가보세요. 가처분을 가보는데, 의를 가보세요. 의부에.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에 대해서 자, 줄 것입니다. 검전채권 제외. 제외가 키입니다. 검전채권 제외. 됐죠? 위에다가 소송이라고 썼어요. 그게 이해가 제일 빠릅니다. 소송입니다. 소송. 자, 그 다음에 401페이지를 갑니다. 401페이지 갑니다. 가처분 등기에 말소가 나오거든. 단독 말소를 보세요. 단독 말소. 단독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옆으로 갑니다. 셋째 줄입니다. 셋째 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찾았습니까? 네. 그거 줄 거세요.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그 밑에 칸에 옵니다. 직권 말소의 직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옆으로 갑니다. 등기 신청에 따라 가처분 이후 등기를 말소할 때는 직권으로 밑줄을 긋습니다. 가처분 등기. 그러면 첫째 줄에 자 위에서 줄 건 거와 밑에서 줄 건 거의 차이점을 알면 됩니다. 위에 거는 시작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 밑에 거는 시작 가처분 등기. 그 차이점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그러면 이제 이리로 오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에 처분의 제한이죠, 그죠? 여기 말 그대로 처분을 제한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압류가 나오거든, 가압류가 나오거든, 가처분이 나오거든, 경매가 나와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경매, 일단 시험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막 은행에 돈 1억 빌리는데 돈 못 갚아봐. 집이 경매 넘어간다. 됐다 안 됐다? 네. 이거는 등기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민사집행법에 적용을 받거든.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다음에 압류 있죠? 이거는 세무서입니다. 세무서.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오케이? 네, 그래서 세무서에서 체납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이게 압류입니다. 압류. 그러면 이제 이 두 개거든. 그럼 결론은 이 두 개는 같아요. 같은데 한 글자만 딱 차이 나는 거예요. 한 글자만. 그럼 답은 돈입니다. 이는 돈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웁니다. 돈 빌려주고 돈 못 받았을 때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시작, 가압류. 그럼 돈 이외의 사유로 채무자의 재산에 딱지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게 시작, 가처분. 가처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소송입니다. 그러면 소송은 재판이거든. 재판이 들어올 때 표시하는 게 가처분이라. 가장 대표적인 게 재판이 들어올 때. 지금 우리는 이거를 배우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리 와보세요. 자, 보세요. 가처분 등기, 가처분 이후의 등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제 글자를 보세요. 요 두 개의 차이점이라. 그러면 좀 전에 앞에서 배웠던 거는 보세요. 등기필 정보, 가등기필 정보. 글자가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앞에서 등기 의무자, 소유권의 등기, 명인이 등기 의무자. 같아 다르다? 다릅니다. 도를 캐내는 곳, 원상회복 조건으로 도를 캐내는 곳. 같아 다르다? 다르다.
저당권 등기 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러면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글자가 같아 다르다. 그런 거를 구별해내는 거예요. 그게 쉬운 문제예요. 그럼 출제 이유는 좀 전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가처분 명령 앞에서 있었다 없었다? 있어요. 그럼 가처분은 촉탁을 하고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게 결론을 내놓고 할게요.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네.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돼요? 안 지워야 돼요? 지우는 거는 직권으로 지울 수 있고, 단독으로 지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요거 배우러 간다. 이 말입니다. 오케이. 자, 아니, 예를 들면 너무너무 쉬워요. 자, 이래 와보세요. 자, 이렇게 내렸어요. 이렇게 됐거든.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하고라고 매매했습니다. 매매했다면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그러면 이제 글자를 해볼게요. 이쪽이 매도인입니다. 그럼 이쪽은 시작 매수인입니다. 이쪽은 채무자입니다. 이쪽은 채권자입니다. 이쪽은 등기 의무자입니다. 이쪽은 등기 권리자. 이해했어요? 네. 그러면 매도인이 의무자다, 의무자이다? 의무자. 그러면 민법적 용어는 여기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민법적 용어는. 우리 공시법적 용어는 여기에 가깝다 이 말입니다. 아니 어느 글을 쓰더라도 관계는 없어. 관계인데 주로 민법에서 많이 쓰는 것이고 우리는 등기법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러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라면 매수인이잖아. 맞네 매수인. 매수인이잖아요. 그럼 매매 대금이 넘어갔지. 그럼 답니다. 이 사람 매매 대금 받았지. 받았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둬야 될 채무가 있답다. 이 사람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을 채권이 있답다. 그럼 여기서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하는 거는 아직까지 등기가 넘어갔다 안 넘어갔다? 안 넘어간 거예요. 안 넘어간 상태니까 물권의 상태다, 채권의 상태다, 채권. 그럼 을이 매매되고 넘어갔지? 넘어갔으니까 등기등기 달라 해야지. 그 등기등기 달라 하는 이게 물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적 청구. 아직 등기가 안 넘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채권의 상태예요. 오케이. 네. 이거 우리 시험하고는 관계없는 용어입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결론, 다시 원점으로 갑니다.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는데 갑이 매매 대금을 받고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라. 그러니까 을이 빨리 등기 달라 그래도 안 넘겨줘. 그럼 을이 하는 수 없이 소송을 거는 거예요. 소송. 그럼 소송을 걸면 을은 법원에다가 소송을 건다 이 말입니다. 이해합니까? 네. 그럼 소송은 1월 2일 날 걸었다 이 말. 판결서는 4월 1일 날 나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요 사이에 공백 기간이 있답다. 등기부에 아무런 조치를 취해놓지 않으면 등기부는 깨끗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이 들어왔죠? 왔다면 갑하고 을은 소송의 당사자니까 이 부동산이 재판 들어왔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아. 제3자는 모르지. 어제 저녁에 우리 집에 부부 싸움을 했는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맞아요. 네. 그러면 요 기간 중에 가만히 있는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린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지. 이 사람 지금 사기꾼이다, 사기꾼 아니다? 사기꾼입니다. 팔아먹고 도망가 버리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을이 소송을 걸 때는 갑이 이 기간 중에 팔아먹지 못하도록 묶어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가처분입니다. 그러면 을은 법원에다가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촉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무슨 등기가 들어왔다? 가처분. 이해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뭐라고 배웠냐 할 때 칠판을 봅니다. 을이 전합니다. 그 쉬운 걸로 해봅시다. 이 부동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을이 등기소에다가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을이 등기소에다가 가처분을 하는 것은 신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건 안 받아줍니다. 오케이? 네. 을은 법원으로 가야 돼.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야 받아주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요거는 이제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하여야 할 등기를 신청으로 하면 받아준다 안 받는다? 안 받. 이해합니다. 을은 법원으로 가야 돼. 그럼 이제 법원에서 등기소로 가는 거라. 자 이제 이리 오세요. 을이 가처분 등기 했거든. 했다고 해서 소유자는 변한다 안 변한다? 안. 여전히 소유자는 갑입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할게요. 병의 입장과 을의 입장입니다. 병의 입장부터 먼저 합니다. 그러면 정리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고 해서 소유자가 변하지 않으니까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은 제3자 병에게 매매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병은 등기부등본 떼본다 안 떼본다? 떼본다. 떼보니까 요게 나오더라. 그럼 요게 나오면 병은 자 이랍니다. 요게 나왔다는 말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알지. 그럼 병은 사요 안 사요? 안 사지. 근데 또 100만 명 중에 한 놈이 또 살 수 있다. 그 한 놈 때문에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자 보세요. 이 부동산 안 사는데 살 수는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제 병이 샀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정리합니다. 요 등기를 가처분 등기입니다. 요 등기는 가처분 이후의 등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두 번째, 소유자는, 이 등기부상의 지금 소유자는 갑입니까? 병입니까? 병이죠? 소유권은 병에게 넘어갔지? 소송 들어온 부동산 매매했다 이 말입니다. 병이 넘어갔지? 맞아요. 네. 그럼 이제 병은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을 갑으로부터 살 때 병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갑이 소송에서 지고 을이 소송에서 이기면 내 소유권은 날아간다는 각오하여서 사는 거지. 맞다. 맞지. 요거는 병의 입장입니다. 이제 을의 입장입니다. 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처분 등기 해놨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말이 이걸 해놨다는 말은 내가 가처분 등기 해놨다. 내 뒤에 오는 놈들은 전부 다 나한테 죽으니까 들어오라 들어오지 마라. 들어오지 마라라고 표시해놨는데 들어왔잖아요. 그럼 이놈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지. 맞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딱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을이 재판에서 졌다 이러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야 됩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은 판결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 할 때 바로 이래는 못 들어와요. 왜? 지금 소유자가 병이잖아요. 맞죠? 네. 그럼 소유자가 있다니까 이래 되면 소유자가 둘이가 되는 겁니다. 동일 부동산의 3번, 4번 소유권은 나란히 올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을은 뭐부터 먼저 해야 되느냐? 이거부터 말소부터 먼저 시켜야 됩니다. 말소부터. 그럼 보세요. 4번에서 3번을 뭐 시키고 말소하고 5번에 누구로 와야 된다? 을. 이해됐어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요 등기가 가처분 이후의 등기다. 오더와이더 오. 요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누구한테 죽는다? 을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을이 무슨 말소 시킨다? 단독. 시작. 단독. 을이 말소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구 말소예요. 왜 요구 말소냐?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게 가처분이거든.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어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 그러면 이제 이때는 이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자, 제 말을 들어보세요. 을이 소송에서 이겼어. 이겼다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야 하나요? 와. 그럼 을이 제출했던 판결서를 보면 소송이 종결됐다는 걸 알 수 있다? 있다. 그럼 등기관이 그 자리에서 직권으로 말소를 시켜준다 이 말입니다. 됐다 안 됐다? 되지. 그럼 이제 정리합니다. 가처분 등기는 무슨 말소? 직권 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시작. 단독 말소. 이런 말입니다. 제 말을 잠깐만 요리해 보세요. 왜 요거를 설명이 필요하냐 이러면은 제 손을 봅니다.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에요. 신청이 공동이면 말소도 공동입니다. 신청이 직권이면 말소도 직권으로 하는 거예요. 신청이 촉탁이면 말소도 촉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가처분을 아까 전에 법원에 뭘로 했다? 촉탁. 그러면 법원에 촉탁으로 했기 때문에 말소도 법원에 촉탁으로 말소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촉탁으로 말소한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직권. 그러면 원칙과 그 원칙이다. 예외가 됐다. 예외. 그래서 시험 문제를 내는 거예요. 오케이. 네. 두 개 딱 기억해 두세요. 통과. 그럼 그것만 딱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 절차 이렇게 나오거든. 그게 나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거기서 한번 봐볼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파트 등기부거든. 자, 의를 한번 가보세요. 의를 가는데 좋다.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좀 쉬겠습니다.